안녕하십니까. 호텔 연애 관리론의 정삼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렇죠. 결혼의 개념과 우리나라 전통 혼례식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호텔 결혼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약간 호텔 예식에 대한 발전사에서 그렇죠. 우리가 80년도에는 가정의례 준식에 따라서 호텔에서는 그쵸 영업을 못하게 돼 있다고 우리가 학습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과소비라든지 시대에 맞지 않은 과소비가 사치성이라고 이제 일컬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부르지만 이후에 1999년 2월 이후에 이제 가정의례 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특 2급뿐만 아니라 특 1급에서도 예식이 이제 허용돼서 규제를 완화돼서 현재까지 호텔에서 이제 예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 게 이제 1999년 이후니까 그래서 그럼 일반 결혼식과 호텔 결혼식 뭐 차이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물론 차이가 없잖아 있죠. 좀 고급스럽다 그럴까? 그렇죠. 보면은 입구에 보면 좀 과시적인 것도 없잖아 있죠. 그죠?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보면은 뭐 화환이라든지 또 저상터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위압감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동안은 또 이런 화환의 개수도 제한을 한 적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입구에서 이렇게 이제 맞이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이런 것들까지도 그죠? 우리가 입구에서의 화환 정리라든지 또 자동차의 주차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예식장 입구에서의 기타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호텔에서의 결혼식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나를 살펴보면서 호텔에서의 주변 식순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모두가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퀄리티를 높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 마지막에 보여드린 건 신부실이죠. 그죠? 그래서 저도 호텔에서 결혼할 때 보면 호텔뿐만 아니라 결혼식에 가면 가장 재미있는 게 신부 대기실이죠. 그래서 신부 대기실도 보고 또는 이제 방문했을 때의 그쵸 축하 인사를 이제 미리 가서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꼭 예식장이 있으면 30분 전에 방문을 해서 주변 환경도 달라보고 또 관심 있게 그죠 이런 것들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직 이제 결혼을 자식들을 시켜야 되니까 그죠? 물론 저도 주례사를 몇 번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주례사 이야기 할 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결혼식이라는 게 참 그래서 관혼상제 중에 제일 인간으로서의 시작을 나타내는 결혼식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겉으로 보이는 식장보다는 그죠? 내면을 내실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쨌든 그러나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죠? 좀 고급적인 서비스를 받고 그죠? 그래서 손님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전달한다는 것이 또 큰 의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그쵸? 참 호텔에서 하면 다른 곳보다는 꽃이 많은 것 같아요. 꽃. 그래서 의외로 호텔에 꽃값이 싸지는 않습니다. 꽃 장식이라든지 또는 카페트의 질이라든지 그죠? 또 샹그릴라의 불빛이라든지 그죠? 또 연주라든지 이런 등등이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다 결혼식을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호텔에서 하는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하겠죠. 그죠? 결혼식의 식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는 결혼식 전에
환경을 바꾸고 결혼식 수 보면 식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 사항으로서 있지만 중간중간에 재미를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식을 하기 전에 그렇죠. 사회자가 안내 개식 예고를 하죠. 그래서 바깥에 계신 분들은 이제 식장 내로 들어오라고 이제 안내를 하는 사회자가 있죠. 그래서 이 사회자도 그렇죠. 참 재밌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친구가 봐주죠. 그죠? 그렇지만 주례사님하고 이 사회자는 일찍 와서 좀 미리 그렇죠. 호텔 측의 결혼 담당자와 이런 순서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양력적으로 맞춰보고 정보를 또 주례사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등을 좀 알아두시는 것이 매너라고 하겠습니다. 허겁지겁 오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끔 사회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바뀌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회자가 일찍 오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이제 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이제 하면서 조명이 쫙 비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간단하게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화촉점화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주변에 호텔 측에서 이제 이 부모님들 입구에서 오게끔 주도하고 또 이 때에는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런 것 등등이 다 지금 숨어서 호텔 직원들이 다 안내를 숨어서라기보다는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또 좌측과 우측에 대한 신랑 측과 신부 측에 대한 그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고, 그래서 이제 화촉 점화를 물론 공식 사회자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화촉 점화가 시작됐다는 것은 호텔의 결혼식, 즉 결혼식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입장을 하고, 그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을 잘 안 해봤잖아요. 전도 입장을 이제 몇 번 해봤죠. 그런데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멀어요. 떨려요, 사실은. 저도 결혼식 할 때에 신랑 입장에서 걸어가는데 정말 빨리 걸어갔어요. 근데 되게 멀더라고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그래서 어머니들도 긴장돼 있죠. 처음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신랑 신부의 각 어머니들이 나와서 화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촛불에 점화를 하는 것이 있죠. 다음에가 이제 주례사를 이제 맞절을 하는 거네요. 두 분에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자가 잘 리더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화촉 점화가 끝나면 이제 사회자는 그렇죠. 이제 주례 소개가 있죠. 주례 소개에 대해서 양력에 대해서 미리 이제 받은 걸 보고 이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주례사를 모시고 사회자가 지금까지 이제 사회자가 되게 바빠요. 그죠? 사회자가 이제 주사 소개를 한 다음에 이런 훌륭하신 주사를 모시고 여러 분 하객 네이비를 모시면서 이제 정식으로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면 신랑이 이제 저 입구에서 씩씩하게 이제 걸어오면서 사회자는 그쵸 박수를 주도를 하죠. 이때 이제 사실은 사회자가 하지만 되게 떨려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입구에 와서 이제 그럼 주례사님이 신랑 보고 이렇게 뒤돌아 쓰세요. 이렇게 이제 위치도 알려주면서 이런 소리는 잘 안 들리죠, 사실. 그래서 왜냐면 이런 마이크도 호텔리어가 뒤에서 사회자 뒤에서 다 조종을 해주고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랑 이제 입장이 끝나면 이제 신부 입장이 있죠,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서 신랑 입장하는 이벤트 하기보다는 그죠 이제 입장이 다 끝난 다음에 혼인 서약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특히 뭐 이벤트를 많이 하는 또 경우는 없잖아 있긴 있죠. 그렇지만 이벤트는 이제 다음에 하는데 이런 이벤트는 있어요. 그죠? 지금처럼 입장하면서 특히 이제 군인 출신들 장교들이 결혼식 하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제복 입고 와서 뭐 육회 봉군 다 해당이 되는데 딱 나와서 하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죠. 그죠? 특이하게. 그래서 이런 신랑 입장과 신부 입장의 이런 입장할 적에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제일 그쵸, 신부 입장이죠. 그죠? 신부의 제일 떨리는 순간이고 또 신부의 아버님과 동행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 신부의 아버님도 저는 이제 아직 딸이 결혼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떨린다고 그래요. 처음 해본 신부 측의 아버님. 그죠? 또 한편으로는 또 울컥하는 또 있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런 울컥하는 사람보다 요즘에는 우는 분들이 많죠. 신부 측에서. 옛날에 신부 측이 왜 이렇게 울었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신부 아버님은 좀 이제는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 가서 운다 그러는데 집에 가서 우신대요. 소주 한잔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이제 같이 입장하는 신부는 가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겠죠. 두 분 다. 그래서 이제 입장하면 참 만감이 교차한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눈시를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부 입장이 제일 화려하고 멋있죠. 그러니까 결혼식은 신부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이거는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아르바이트생이나 서비스를 해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입장에 대한 환영을 양쪽에서 해주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시는 이제 입장이 그쵸. 참 아버님들에 대한 걸음걸이가 또 잘 안 맞을 수도 있죠. 연습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집에서 연습을 해본대 전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씩씩하게 신부를 이제 맞이해주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신랑 가정을 이루는 신랑에게 이제 데리고 가서 그죠? 등장을 해서 이제 주례사 앞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걸어갈 때 지금 모습 이 사진 신랑한테 인계를 해준 인계한다니까 좀 그렇죠. 그죠? 이제 앞으로 이 의미는 인생을 그동안은 아빠가 같이 동행을 했지만 이제 신랑이 아름답게 동행을 해가라는 의미의 악수를 청하면서 딸을 부탁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간이 몇 초 안 돼. 찰나인데 굉장히 참 흐뭇하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랑에게 자신의 딸을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또 신랑 신부가 각각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 입장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례사를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이 모습은 그저 동시 입장이에요. 위치가 좀 다르죠. 입장할 때 그죠? 아빠가 원래는 그죠?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남성 신부 신랑 측이 왼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위치만 갖고도 동시 입장인지 아빠인지 그죠?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꼭 이거를 꼭 안 맞춰도 되는데 뭐 그러나 딱 보면 여러분들이 신랑과 아버님의 위치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것 또한 동시 입장의 모습의 사진이고요. 이것 또한 동시 입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위에 두 개의 사진과는 또 위치가 다르지만 상관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나 또는 지역에 따라서 그 위치는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동시 입장의 사례입니다. 이것 또한 이제 그죠? 다른 국가의 이제 왕자가 이제 그죠?
신부를 이제 맞이하면서 대부분 이제 동시입장을 하는 거고, 그 앞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저 화동을 앞에 세우어서 이렇게 동시입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카가 할 수도 있고, 그죠? 대부분 조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조카들이 이제 축복을 해주는 이모나 삼촌을 축복해주는 이런 화동과 더불어 동시입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화동과 동시입장을 하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고 싶죠? 결혼은 정말 좋은 날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시는 게 좋고요. 주례사가 있을 경우, 그죠? 주례사가 있을 경우 참 주례사의 의미도 있다고 봐요. 물론 주례사가 없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주례사의 의미가 있어요. 주례사가 없으면 신부 측 아버님과 신랑 측 아버님이 나와서 주례사를 대신해서 이제 참 교훈적인 말을 주례사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신랑 측은 좋은데 신부 측의 아버지는 좀 그쵸, 보고 읽는 거지만 목이 메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례사의 특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탤런트라든지 또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코미디언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제 코미디언들이 강호동이 결혼할 때 주례를 맡은 이경규 씨죠, 그죠? 젊었을 때, 그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주례사가 없을 경우 사회자가 혼인 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낭독해서 맹세를 하는 모습이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주례사가 있는 경우 마지막에 이제 맞절과 더불어서 이제 혼인 서약이라든지 성혼 선언을 하죠. 근데 맞절을 하는 거 이렇게 모습을 보면 저도 그런데 남자들이 대부분 고개를 많이 숙입니다. 그죠? 참, 그것도 참 재미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절을 하고 나면 이제 혼인서약을 하는데, 혼인서약 내용은 그죠? 가정의례 준식에 의해 서약이나 성혼 선언문이 있으면 그걸 보고 인쇄물을 주면 낭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신랑 누구누구 분과 신부 누구누구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미영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걸 맹세합니까? 네, 그러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본인이 신랑 누구는 또는 우리는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례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도 이 혼인서약의 문구는 주어만 다르지 나머지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선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맹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께 암송해 선합니다. 그래서 신랑 누구, 신부 누구 딱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빠져 주례사를 이제 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반지를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를 서로 주고받는 순서도 있고, 그게 만약에 없다면 이제 주례사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또 주례사는 대부분 이제 은사님이라든지 그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례사를 좋은 말을 하는데, 참 주례사도 요즘엔 짧게 하는 걸 좋아하죠. 선호하죠. 근데 이제 길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참 그런데 저는 주례사를 몇 번 저도 했지만, 저는 주례사를 할 때 꼭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쵸, 저한테 다른 건 결혼 신혼여행을 가서 두 분이 휴식을 취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는데 너무 미래 설계하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저는 가운을 하나 정해서 오라 그래요. 어차피 이제 또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 주례사한테 또 감사의 또 방문을 하거든요. 뭐 선물 사오고. 근데 저는 선물 사오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그동안 가운이 있었던 건 부모님의 가운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와 관련되게 자기 신이 부부가 된 사람과 같이 결혼식에 가서 자기 가운을 하나 만들어서 오는 것이 저한테 그걸 알려주면 그게 중요한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참 주례사라는 거고, 요즘에 이 표는 뭐냐면 주례사 없는 결혼식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70%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요즘에 주례사 없이 하는 신랑 측 아버님이나 신부 측 아버님이 그렇죠. 이렇게 같이 해서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말 또는 교훈적인 말을 할 수 있지만 또 간혹 이제 그쵸, 아버님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주례를 하겠지.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못 느끼는 거고 15%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주례사를 모시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게 15% 꽤 많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1%가 하객들이 주례 없는 결혼식을 요즘에 선호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4%가 이제 주례를 모시고 싶은 분은 있으나 접대, 사례비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죠? 그죠?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하긴, 뭐, 돈을 주고 주례사를 호텔 측에다가 예약을 해서 구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글쎄, 뭐, 이거, 답례품 때문에, 그러니까 사례품 때문에 못한다는 건 좀 마음의 의사를 전달을 하면 되지. 그거 안 좋다고. 그쵸.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요즘 추세는 그래서 주례사가 없는 것도 결혼식에서의 새로운 문화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몇 년 전에만 해도 좀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하다고 느꼈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은 주례사 없이 결혼식 하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네. 다음 이제 주례사가 끝나면 그죠? 이제 이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축가와 축주 또는 축가 공연까지도 있는 경우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호텔에서 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시간을 좀 넓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길게. 그런 장점이 이제 호텔에서의 장점이죠. 일반 예식장에서 하면 딱 그 시간 내에 하기 때문에 이런 축가나 이런 시간이 몇 팀 못 하죠. 길어야 두세 팀 정도 짧게 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즐기는 시간을 이런 이벤트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축하를 해주는 많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벤트가 축가가 끝나면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방문해준 VIP 고객님과 하객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기 전에 뭐예요? 그죠? 부모님한테 저는 인사를 하게끔 이제 주례사가 유도를 하죠. 아니면 사회자가 해서 일단은 이제 신부 부모님께 그동안 이제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는 꼭 보면 남자들은 이렇게 엎드려 절하고 여자분들은 그쵸 옷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랑 측이나 신부 측에 이렇게 감사의 절을 하는 인사를 하는 모습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 측의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하객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어떤 때 이것도 주례사의 마음에 따라서 신랑 신부만 하는 경우도 있고 신랑 측과 신부 측의 부모님을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주례사님이 배려한다 그래서 그죠 인사를 일일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뭐 그죠 찾아뵙고 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감사의 방문의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 기분 좋은 날이니까 참 다 즐겁게 맞이하죠. 제가 볼 때 이렇게 부모님이 나와서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쵸 결혼식의 꽃은 물론 이벤트 어떻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랑 신부가 퇴장하는 것이
결혼식이 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부부가 지금 됐잖아요. 바로 몇 분 전에 선언 서약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신랑이 퇴장하는 모습이 되게 제일 아름답다고 보고 멋있죠. 그래서 또 이때 나오는 음악도 되게 씩씩하죠, 그죠?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물론 우는 신부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많이 울음을 없어지고,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 퇴장하는, 즉 퇴장이라는 말보다는 뭐예요? 사회 첫걸음을 딛는다고 이제 사회자가 대부분 말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신랑 신부가 사회 첫걸음 내디니까 하객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축하를 해드리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사회자가.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좀 음악도 좋지만 이제 사회자가 박수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스테이지가 긴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음악도 길고, 또 이럴 때는 좀 어색이 하려고 그러면 사회자가 이제 좀 실력 발휘를 해서 다른 이야기도 좀 주례사의 이야기도 축소하면서 이야기해주고, 또 신랑의 입장, 신부의 입장을 첫걸음에 대해서 이제 잘 유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무대에서 잘 멈춰서 이제 되돌아오려고 하는 그 찰나를 알아서 이제 신랑 신부는 그쵸 다시 되돌아와서 사진 촬영을 유도시키고, 그러면서 그 찰나에 하객들한테 이제 필요한 안내를 해주면서 주차증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안내를 사회자가 공손하게 이제 전달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폐회식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호텔에서 하는 경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부가 있는 또 결혼식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사진을 가족끼리 사진이라든지 또는 가족 단위 사진이라든지 친지 사진이라든지 또 친구 사진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고, 또 미리 찍어 놓은 데도 있어요, 사실은. 시간상. 그런데 이제 호텔에서 또는 야외에서 또 호텔 여름에는 가든에서 찍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찍고 나면 또 2부 이제 지금부터 2부 행사라서 옷을 갈아입고 그동안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나면 2부 진행을 해서 이제 신랑 신부가 옷을 갈아입고 한복으로 갈아입는다고 되고 한복으로 많이 갈아입죠. 케이크 커팅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 이때 또 감사에 또 다시 또 말씀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부 진행은 이제 주최 측의 신랑 신부 측의 이제 요구 사항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는 있죠. 다음에 또 이벤트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죠, 양가 부모님까지 동원해서 같이 축배를 건배제를 하는, 그래서 이제 하객들한테도 방문의 감사와 축배를 건의하는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2부 진행해서 또 다양하게 진행이 되면 식사를 하면서, 또는 요거를 해서도 이제 그 테이블마다 주인공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사의 말씀을 이제 전달하고 하는, 그런 다음에 이제 패백을 드리죠. 이 패백이라는 것도 전통적인 예의 중에 가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혼례를 마치고 시댁에 와서 시부모님들, 시댁의 부모님들한테,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첫 인사죠. 즉 말해서 시댁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 친척들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얼굴 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도는 참 좋죠, 그죠? 근데 이런 음식을 이제 신부는 미리 친정에서 패백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패백 음식도 간단히 실제 먹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신부 측에서 준비를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절을 하면, 그죠? 신랑 신부가 이제 어른들한테 절을 하면 이제 그 답례로 물론 이제 축하 금화비도 주지만 이렇게 이제 갖고 간 대추나 밤 또는 그 외에 과일을 던져서 고맙다.
또는 자손을 많이 번창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던져주는 거죠. 저도 이거 받은 거 신혼여행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까먹고 참 좋더라고요. 필요해요. 그죠?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밤도 맛있고, 그죠? 또 대추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동안 지켜왔던 건데 참 좋은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문화 중에 좋은 점이 뭐냐면, 맞아요. 지금 시댁만 그런다는데 시부모뿐만 아니라 요즘엔 친정 부모님한테, 즉 장모님한테도 이렇게 회백을 하는 거는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들한테, 그러면서 시댁과 이런 장인 장모님, 즉 친정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얼굴로 또는 서로 악수로서 예를 표할 수 있는 자리가 패백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우리나라 이 패백도 음식을 갖고 여자분 그죠? 이렇게 많이 잘해왔니 못해왔니 구설 이런 거는 대화를 안 했으면 그냥 신부 쪽에서 해온 성의를 갖고 그냥 감사하게 받으면 되지 뭐 많이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말들은 좀 상관하는 게 이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어쨌든 두 신랑 신부의 새로운 맺음을 출발을 서로가 양가해서 이제 오늘이 이식으로서 그죠? 기쁜 날이니까 좋은 감정만 갖고 이식을 마치는 것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텔 결혼식에 있어서 좀 비용이 궁금하죠. 되게 그죠? 쌀지 비쌀지. 근데 호텔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하느냐 모든 거 할 때마다 다 비용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스몰 웨딩이고요. 작은 결혼식. 오른쪽이 이제 호텔 결혼식의 표준인데 왼쪽은 총 비용이 240만원 들었고 오른쪽은 8천만원이에요. 그죠? 물론 8천만원이 이제 평균이라고 보는데 그죠? 호텔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하객수도 인원수도 다르죠? 제가 그래서 100명 기준이었을 때고 이제 호텔 기준 400명 되게 그쵸? 400명이라고 예측을 해서 하는 건데 그쵸? 식사비부터 벌써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꽃장식도 그죠? 스몰 웨딩은 45만원인데 호텔 기준은 꽃장식비만 해도 그죠? 1700만원이에요. 그죠? 뭐 엄청나죠. 그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할 적에 호텔 측과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서울에 있는 호텔의 순서인데 비용이 비싼 순서예요. 그죠? 그랜드 호텔, 신라 호텔보다 더 비싸네요. 인터컨티넨탈이. 그래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료가 한 2, 3년 전에 자료니까 참고하시면 이 시간을 이제 마지막은 건전 가정의례 준칙을 간단하게 결혼에 관련된 거 읽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2019년 7월에 제정한 건데 혼인 계약을 거행할 때는 다음 각호를 사항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첫째 장소는 그죠? 당사자의 어느 한쪽의 가정 또는 예식장 그 밖에 건전한 혼인 예식을 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한다. 좀 장소 특이한데 많죠 사실은 그죠? 특이하게 하는 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물속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비행기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신고서에 이제 서명 날인을 한다는 것이고 복장은 단정하게 감수하며 청결한 옷차림을 한다. 복장에 대해서 얘기했고 초청은 친척과 인척의 중심을 간소하게 한다. 참 이거는 말이 간소하다는 거지만 그죠? 요즘에 흐름상 간소하게 많이들 하려고 노력하죠. 여기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혼인을 할 때는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보내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게만 보낸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혼인을 예식을 마치고 치른 잔치는
친척, 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간소화라는 게 참 과연 호텔에서 하는 게 간소하냐는 퀘션 마크가 붙지만 우리가 이제 호텔에서 근무하는 호텔리어 입장에서는 그죠 이게 이제 호텔 결혼식이 나름대로 또 많은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혼인에 대한 식수지나 혼인서약 선언의 내용은 별첨 내용 참고 같아요. 아까 읽어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렇듯 어디서든 하든 호텔 결혼식 하든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능력에 맞게 자기가 결혼하는 신부와 신랑의 협의하에 능력에 맞게끔 적절한 비용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면 축복을 받으면서 또 부담스럽지 않은 결혼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그쵸 건전 가정물의 준칙을 간단하니까 보시면서 생각을 하면서 신랑 신부 두 분이서 가족들하고 잘 상의해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이 또 싸우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그건 싸움이 아니고 의사소통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래서 호텔 결혼식에 대해서 학습을 해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